52년생,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해명선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운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오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잘 살고 있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이렇게 좀 스스로를 다독여 왔는데 어느 순간 마음 한켠이 허한 느낌. 뭘 잃은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자꾸 아쉬운 것 같은 느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느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속 안에 있는 것들, 아직 나오지 못한 것들이 안에서 알아달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52년생 용띠 선생님들 이제 기운을 보려고 이렇게 신당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눈앞에 보였던 장면 하나가 있어요. 되게 깊고 어두운 땅 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 조그만 데서 졸졸졸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소리는 듣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래에 있는 그 물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고이고 또 고이고 이렇게 흘렀을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아마 우리 52년생 용띠 선생님들께서 75년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얼마나 깊은 물을 품고 계신지 또 얼마나 오래 혼자서 흘러오셨는지 알아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26년도 병원년 하반기에 드디어 이제 땅 위로 솟구치는 때가 와요. 용천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막혀있던 게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이제 세상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52년생 용띠 선생님들, 주변에 같은 용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52년생,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2026년 하반기 전체 운세를 풀어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개인의 운세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살면서 누군가한테 진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걸,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는 걸 다들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가고 또 당연하게 기대고 그리고 당연하게 기댄 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임진생 분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명리학에서 임진은 장류수라고 하거든요. 긴 흐름의 강물이에요. 폭포수처럼 한 번에 막 쏟아지는 물도 아니고 또 소나기처럼 세차게 내리쏟는 그런 물도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물이에요. 끊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그냥 계속 흐르는 물이에요. 사람들은 그 강물을 되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항상 거기 있으니까. 어제도 거기 있었고 또 내일도 거기 있을 거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가족을 위해 흘렀고 자식을 위해 흘렀고 또 지인분들을 위해서 흘렀고 또 내 형제를 위해서 흘렀고 내가 지금 어디로 흐르는 건지 또 왜 그렇게 흘러야 하는지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묻고 그냥 계속 흐르시는 거죠.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강물이 흐르는 걸 멈추진 않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 쌓인 게 다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장류수는 흐르면서 굉장히 깊어져요. 겉에서 보면 그냥 강처럼 보여도 그 밑바닥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아주 깊은 물이 있어요. 그 깊이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52년생 임진생 선생님들은 잘 울지 않으세요. 눈물을 참는 게 이렇게 몸에 배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차오를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삼키는 거죠.
그러다가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정말 뜻밖의 말 한마디에 막 와르르 무너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고생하셨어요. 뭐 이런 한마디에 그냥 막 무너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평생 그런 말을 잘 못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상담을 했던 52년생 우리 임진생 용띠 선생님 중에 한 분도 되게 허무하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뭘 잃은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허무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당신도 모르시겠대요. 자식들도 다 잘 있고 몸도 뭐 그럭저럭 괜찮으시대요, 컨디션도. 근데 그냥 허무하고 우울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왜 사나 싶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그러신대요. 그때 신랑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평생 뭔가를 위해서 살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셨던 거예요. 그게 그분이 사셨던 어떻게 보면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됐잖아요. 남편분도 자리 잡았고 자식도 독립해서 나갔고 근데 아무도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뭘 원하냐고. 이게 허무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차례가 된 건데 그걸 모르니까 허무한 느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 원하는지 진짜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이 지금까지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이분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올해 하반기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차례가 되는 그때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용은 땅 속에 살잖아요. 하늘을 나는 게 용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용의 진짜 시작은 되게 땅속 깊은 물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 없이 승천은 절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75년, 그 세월이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웅크린 게 아니라 준비한 거예요.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가 드디어 그 땅 속의 물이 이제 지상으로 솟구쳐 오는 때라는 거죠.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봤던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여전히 땅 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랑은 또 달라요. 아까는 되게 고요하게 좀 고여있는 물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물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서서히, 천천히. 그런데 멈추지는 않았어요. 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한 물은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올라왔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하반기가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막혀있던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되시는 거죠. 밖에서 무언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운이에요. 자, 그러면 재물운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고 또 될 것 같은데 자꾸 막히고 뭔가 어긋나고 이런 기다림이 하반기에는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올 하반기 음력 7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래 묵혀있던 것에서 실마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오래 미뤄뒀던 일이 갑자기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이 시기에 좀 되는 흐름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력 8월, 이달이 하반기 재물운에서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린 게 실제로 손에 좀 잡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이 성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밀려있던 게 들어온다거나 오래 고민하던 결정에 확신이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이달에 혹시 기회가 온다면 오래 붙잡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유수는 흘러야 살아있는 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왔을 때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하반기에 이렇게 돈이 좀 움직일수록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 결정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평생 남 주는 거에 좀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하반기만큼은 들어온 돈은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인운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주변에 귀인운이 있어 보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하반기에는 진짜 힘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원숭이띠 분들이에요. 신자진이라고 해서 이 세 개의 띠가 만나면 이 물의 기운이 크게 살아나거든요. 선생님들 기운이 강물이잖아요. 원숭이띠가 그 강물에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해요. 뭔가 특별히 막 뭘 해준다라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 기운이 좀 안정되는 이제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소식이 없던 원숭이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반기에 먼저 연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쥐띠예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우리 선생님들 평생 혼자 감당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반기에 우리 쥐띠 인연 분들은 그 무게를 같이 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쥐띠 분들하고의 연락이 하반기에 어쩌면 물꼬를 여는 귀인의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닭띠예요. 진유합이라고 해서 용띠하고 닭띠는 서로 끌어당기는 기운이거든요. 실질적인 귀인운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는 사람, 좀 꼼꼼하게 챙겨주는 사람. 그래서 하반기에 닭띠 분들하고 함께 움직이는 일이 생기면 같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운하고 사업운도 좀 말씀드려볼게요. 장유수는 천천히 흐르지만 멈추지는 않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직업운도 딱 그런 방식이에요. 갑자기 뭔가 막 바뀐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계신 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흐름에 조금 더 가까워요. 올해 해오신 일이 있다면 그 경험이 이제 하반기에 빛을 발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걸 막 찾아 나서기보다는 이미 갖고 계신 것에서 가치가 드러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음력 8월이 움직이시기에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준비하시고 음력 8월에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 이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제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가 하는지를 꼭 먼저 잘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부부운하고 가족운, 가정운도 한번 볼게요. 우리 임진생 선생님들은 사실 평생을 가족분들을 위해서 흘러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드디어 이제 먼저 알아봐주기 시작해요. 배우자가 먼저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서로 오랫동안 좀 말없이 지내왔던 것들이 이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풀릴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뭔가를 막 바꿔야 할 건 없거든요.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평생 주기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반기만큼은 좀 받는데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력 10월 이후 이때부터는 가정 안에 좀 따뜻한 일이 하나씩 생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때 그 온기를 그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잘 받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동수하고 문서운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올해 묵혔던 어떤 서류나 그리고 계약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동산이든 뭐 오래된 계약이든 아니면 진행이 안 되고 있던 것들이든 음력 7월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쪽에서 소식이 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소식이 왔을 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장유수는 절대 급하게 흐르지 않아요.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사나 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음력 8월 이후 그때가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움직이시면 좀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달을 좀 기준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운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몸에서 가장 먼저 짚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이 불기운이 강한 애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몸에서 열이 올라오기 쉬운 상태예요. 뒷목이 뻣뻣해진다거나 얼굴이 막 달아오른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이런 신호가 오면 좀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멈추셔야 돼요.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음력 9월. 이달만큼은 좀 몸을 무리하게 쓰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 몸에서 가장 강하게 이 신호가 오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이제 소화 안 되거나 좀 속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 선생님들 몸의 특성 중 하나거든요. 마음이 힘들면 가장 먼저 이 소화기가 반응을 해요. 몸이 신호를 보낼 때는 마음도 함께 쉬라는 뜻이거든요. 반가운 이야기도 좀 드려볼게요. 음력 11월로 넘어가면서 몸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회복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잠이 좀 깊어지고 기운이 돌아오고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들어와요. 그때까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몸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반기에 이 흐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구간은 음력 6월에서 7월 구간이거든요. 첫 번째 구간이 음력 6월에서 7월인데 6월은 지났으니까 7월 말씀드려볼게요. 7월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7월은 막혔던 것들이 조금 뚫리기 시작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온다거나 방향이 보이지 않던 일에서 갑자기 실마리가 좀 잡힌다거나 그러니까 무거웠던 마음이 좀 이렇게 이유 없이 가벼워지는 이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력 7월부터는 움직일 일이 있으시면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이 음력 8월에서 9월이에요. 음력 8월은 하반기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장 좋은 기운이 있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게 손에 좀 잡히는 달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력 9월이 문제거든요. 이 달은 하반기 중에서 좀 가장 단단히 버텨야 되는 달이 될 수도 있어요. 8월에 잘 풀렸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질 수 있고 잘 참다가 갑자기 욱하는 일이 생기거나 잘 지내던 관계에서 갑자기 균열이 좀 생긴다거나 아니면 몸에서 신호가 온다거나 그래서 이달만큼은 좀 크게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게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9월만 좀 조심해서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이 음력 10월에서 12월. 음력 10월은 이제 숨이 좀 트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9월에 좀 거칠었던 힘들었던 기운이 지나가고 마음이 좀 안정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꼬여있던 것들이 다시 하나씩 조금 풀리고 사람 관계에서 생겼던 오해도 좀 녹고 또 가족들과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음력 11월. 이 달이 우리 선생님들 기운이 하반기 중에서 가장 강해지는 달이에요. 주변에서 막 먼저 알아챌 수도 있어요.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하거나 아니면 표정이 좀 밝아졌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도 느끼실 수 있어요. 뭔가 좀 오래 눌려있던 것들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 그게 바로 용천이에요. 75년 동안 땅속에서 고여있던 물이 드디어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때예요. 그리고 음력 12월은 이제 마무리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좀 막 급하게 시작하시기보다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내년에 준비하는 달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 흐름 전체를 좀 요약해 보면 땅속에서 오래 고여있던 물이 이제 하반기에 서서히 솟아올라요. 7월에 물고가 트이고 8월에 결실이 나타나고 또 9월에 한번 단단히 버텨내고 그리고 11월에 비로소 용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75년 동안 안에서 이제 품어온 것들이 하반기에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운도 말씀드려볼게요. 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댓글에 가장 많이 달아주시는 소원 중에 하나가 좋은 인연 만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연운도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주변에 사람들한테 뭔가 서운한 거 그리고 좀 쌓여있는 거 이런 거 좀 많지 않으세요? 말은 안 하셨지만 우리 임진생 선생님들은 사실 평생 이렇게 주는 쪽에 계셔서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힘들어도 먼저 이렇게 상대 걱정을 하고 또 당신이 아파도 먼저 주변 분들 걱정하고 정작 내 얘기는 잘 안 꺼내세요. 주는데 익숙한데 받는 데는 또 너무 서툰 분들.
그렇게 살아오시다 보니까 이 관계 안에서 상처가 좀 많이 쌓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래? 그 서운함을 또 말로도 못하고 막 혼자 삭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 인연운의 흐름도 좀 달라져요. 오래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오래 섭섭했던 사람과 뜻밖의 뭐 화해가 되거나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이 하반기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진심을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잘 받아주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좀 받으셔야 될 때예요. 자식운을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 임진생 선생님들과 이 자식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말로 못다한 것들이 있어요.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또 말 많이 하면 잔소리 되고 안 하면 서운하고 그래서 이 하반기에 좀 이 자식 관계에서 한 가지만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발짝만 좀 뒤로 좀 물러나시는 거예요. 믿고 지켜보는 거. 그게 이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용이 승천할 때 아무도 붙잡아야 하지 않는 것처럼 자식도 자기 길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발짝 물러나는 순간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다가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오래된 인연 한 분이 떠오르실 수도 있거든요. 뭐 오래 연락을 못했거나 아니면 괜히 좀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렸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먼저 한번 연락해 보셔도 좋아요. 그 인연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반기에 귀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장유수는 절대 혼자 흐르는 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류를 만나야 더 깊어지고 더 멀리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봤던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있어요. 아까 봤던 그 땅속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이 고여있던 물이 있었고 또 두 번째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땅이 갈라졌어요. 크게 갈라진 건 아니거든요. 아주 되게 작은 틈이 근데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그 틈에서 이제 물이 막 솟구쳐 나오겠죠. 처음에는 되게 실처럼 가늘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멈추지 않아요. 계속 나왔어요, 물이. 점점 세게, 그리고 점점 더 많이. 그래서 이 주변 땅이 이제 다 촉촉하게 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이 물이 어디서 왔어? 언제부터 있었어? 이제 막 이렇게 궁금해하죠. 근데 그 물이 처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신랑님이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는 이게 임진생 분들이라는 거죠.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 자, 우리 선생님들 아까 제가 상담했던 그 선생님 기억하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이제 모른다고 했던 분. 그 선생님한테 신랑님이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어요. 무슨 메시지였냐면 이제 네 맘대로 흘러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분도 강물이었잖아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는 강물. 남편한테 흘러야 되고 자식한테 흘러야 되고 늘 그쪽으로만 흐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이 끝난 거예요. 강물이 이제 바다를 만난 거죠.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흘러도 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게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거죠. 우리 선생님들 평생 뭔가를 위해서 아마 흘러오셨을 거예요. 이제 그 강물이 드디어 바다를 만났어요. 어디로 흘러가도 되는 거. 올해 하반기가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75년 동안 땅속에서 고여온 물이 이제 드디어 이제 솟아오를 때예요. 그 물이 가야 할 곳은 남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선생님들 자신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올해 하반기가 끝나갈 때쯤 음력 11월, 12월 이쯤 어쩌면 올해 내가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날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때 뭔가 달라졌다. 뭔가 가벼워졌다. 좀 오래 눌려있던 게 올라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 느낌이 드신다라면 그게 바로 용천이에요. 땅속에 깊이 고여있던 물이 드디어 솟아오른 거예요. 52년생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
하반기에 우리 선생님들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생 주기만 했던 그 크고 깊은 물이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 자신에게 흘러가도록 저도 간절히 빌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같은 52년생 용띠 선생님들께 닿을 수 있도록 꼭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올해 남은 하반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이루고 싶은 것 아니면 올해 말 못했던 것들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눈에 담고 우리 선생님들의 하반기가 용천처럼 힘차고 따뜻하기를 정성껏 기도드릴게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